안녕하세요. 현대참선운의 노천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아요. 산에는 있죠.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많이 길어요. 무척 긴데 겨울이 오면 저희들은 참나무 화목 보일러다 보니까 땔감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여느 산사처럼 저희들이 조건과 패턴을 똑같이 가져가는데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날이 이제는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석으로 바람이 찬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제 거 유튜브 시청하면서 여러분들 사상과 가치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도 건강한 부딪힘이다 생각하고 저를 그냥 예쁘게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나가는 이런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키워드 도법 이런 여러가지 정신사상사적인 철학 텍스트가 기존에 없던 도법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련법 공개일에서 세 번째 음양도 총체인 블랙 앤 화이트 즉 하늘에도 참 공부 개벽 공부를 오픈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3과정은 첫 번째 것만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데이터만 제가 오픈을 해 놓았어요. 잘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코너는 한 보름 전쯤에 제가 저 위에 집무실에서 유튜브 찍을 때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주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방송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쌍용오름도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용오름 같은 거. 근데 용오름 오늘의 이 키워드는 용오름과 불오름이란 무엇인가. 이건 좀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게 해수 있죠. 해수. 바다 위 해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기압 차이로 일어나는 강한 돌풍, 강한 폭풍우. 그래서 해수면 토네이도라고 말하는 걸 용오름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원리로는. 그런데 도인이 보는 용오름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용오름과 불오름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는 신선들 얘기 좀 재미나게 섞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선들 6신선들 하늘 신선들이 저한테 와 있다고 했는데 3분만 오픈했잖아요. 첫째 최고 마지인 제일 큰 사형이 금강풍소.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데 두 번째 하나만 더 오픈해 드릴게요. 원래는 금강풍소 두 번째 건너뛰고 여러분 공부 때문에 세 번째가 비거야 비가사신묘 오빠, 네 번째가 천려가필 금강산 신선들, 두 번째는 구월산 신선인데 두두을르리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만 오픈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강풍소, 두 번째 두두을르 구월산, 세 번째 비거야 금강산 진인 혹은 도인 혹은 신성, 네 번째도 천려가필 금강산 신선이에요. 그런 6신선이 저한테 와 있다고 제가 법회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재미나게 얘기해 줬는데 재미있게 오늘도 그 용오름과 불오름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약간 의아하고 설마 저게 진짜일까? 저게 팩트 맞을까? 이렇게 의아하면서 참 재미있어하는 그런 얘기 하나만 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용오름 얘기를 못해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상도 발음이라서 어저께 막 저희 식구들하고 차 마실 때 제가 산갈치 이랬더만 이게 센 발음이고 된 발음이라고 산갈치 이렇게 천천히 해버려요. 근데 저는 경상도 발음이다 보니까 좀 독특하고 특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분들은 이걸 산갈치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이 인터넷만 한번 탁 쳐보십시오. 실제로 1000m 지하로 심해로 바다 밑 심해로 심층으로 내려가면 1000m 이상 심층 심해로 내려가면 사는 정말 희귀한 어류종이 하나 있어요. 어류가
그게 갈치입니다. 이름이 산갈치예요. 근데 여러분, 심해 깊숙한 곳에, 심층 깊숙한 곳에, 어떤 곳은, 어떤 산갈치는 기네스에 기록된 게 11m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11m 말고 기네스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나와요. 산갈치 이래가. 그게 바다 사는 갈치 있잖아요. 생선갈치, 은색으로 된 그 제주 은갈치 뭐 이런 거. 그게 몸통이 여러분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2자 정도 돼요. 60cm가 넘고 어떤 건 80cm 정도 되는 몸통 넓이가. 그게 7m짜리 미국에서 잡힌 거, 영국에서 잡힌 게 뭐 8m짜리.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산갈치가 심해 5,000m, 4,000m, 무슨 백상아리 상어도 아니고 백견 고래도 아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 기네스에 기록된 것만 11m입니다. 그때 11m에 뭐 55cm 몸통, 이 넓이라고 해야 되나, 두께라고 해야 되나, 이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산갈치가 인터넷만 쳐봐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그걸 전설에서는 실제로 있는 산갈치인데 그게 약간 각색되고 편집되고 미화될 수 있겠죠. 항상 그런 전설들은 끼워 맞추고 뭐 편집되고 미화되어서 아름답게 승화하는 거니까, 말이 붙고 또 붙어서 진화하는 거니까 아름답게. 근데 그걸 저는 이 팩트에 근거해서 신선 얘기니까, 저는 또 도인이고 실상 얘기 주로 해드리니까, 그 산갈치가 여러분 바다에 살지 않고 산에 산다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바다에 사는 6m, 7m, 폭이 50cm, 40cm 몸 두께가 넘는 그 갈치가 산의 습한 습지를 찾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깁니까? 그 인터넷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설에는 15일은 산에 살고 15일은 바다에 산다. 사람들은 아주 고대 사람들과 상고의 옛 사람들은 15일은 산에 살고 15일은 바다에 사는 이 산갈치를 용이라고 이름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산갈치를 용의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들 도인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 막 조폭들 있잖아요. 막 건달들. 그 막 사우나에, 영화에 보면 막 용sel이 막 온몸에 감아놓고 이랬잖아요. 문신으로. 근데 그런 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비늘은 그런 비슷한 모양을 띠긴 하지만 바다에 사는 그 산갈치는 까만색의 비늘을 띄어요. 그리고 용처럼 빨간색과 진한 회색을 띠고, 그거는 약간 편집된 거고 아름답게 약간 신격화하면서 용이 그렇게 진화를 한 그런 용문신이라든지 그런 모양이고, 실제로 산갈치를 용으로 봅니다. 도인들은. 그래서 용오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오름이 올라갈 때 강력한 해수면의 기압 차이에 의한 토네이도를 통해 바닷속에 있는, 심해 속에 있는 산갈치가 천상으로 천환을 합니다. 실제로 천상으로 그걸 승천이라 그래요. 오를 승자를 써서 하늘로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 있죠. 지렁이를 토룡이라고 하잖아요. 토룡할 때 그 토자가 흑토자인데 땅에 사는 용이다 해서 그 지렁이가 비 올 때 여러분 무심히 봐요. 큰 비가 올 때 바닥에 있는 지렁이가 전부 다 대가리를 들고 빗속을 타고 올라갑니다. 툭툭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세워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큰 비 올 때, 폭풍우 같은 태풍 올 때 막 잘 보십시오. 장마철에 엄청나게 큰 비 올 때 그때 보시면 토룡, 지렁이가 하늘로 승천한, 그건 그들의 DNA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의 입력에 의한 정보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물며 토룡인 지렁이조차도 긴 거 최고 길어봤자 30cm예요. 지렁이는 보통 한 뼘 정도 되고 10cm, 12cm, 15cm. 그런 토룡도 지렁이도 하늘로 유전자의 DNA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유전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본능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귀일하려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토룡은 진짜 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오름이 일어날 때 제주의 쌍오름 같은 거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에서 막 며칠 보도하고 이랬는데 그 장관이에요. 토네이도 그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수행자들 혹은 일반인들. 그때 심층에 심해에 3,000m, 4,000m, 5,000m, 6,000m 있던 용이 그 성천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시기만, 그 시대만, 그 기문이 열리는 그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타고 올라갑니다. 용으로. 그때 왜 산갈치 얘기를 하다 그만뒀냐면 산갈치는 여러분 바다에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줄 압니까? 태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그 막 토네이도처럼 태풍이 불면 엄청난 폭풍이 불잖아요. 그때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심층에 있는 게 타고 올라와서 산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갈퀴도 없고 오리처럼 없고 배 지느러미 하고 등 지느러미만 있는데 이 배로 기어서 그 큰 6m, 8m, 보통 4m가 넘어요. 산갈치는. 그리고 용처럼 뿔이 있고 수염이 아주 특이하게 인터넷만 안 쳐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여성분들 같으면 어머 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용이네. 거의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중가 어디 사시는 분이 등산객인데 간밤에 약주를 새벽까지 마시고 해장술을 쉬는 날이라서 주말에 일요일날 늦게까지 근무하고 일을 마치고 갈비탕인가 뭘 시켜놓고 설렁탕인가 해장국 소주를 한잔하고 새벽에 늦은 퇴근을 하고 한 2시간 눈 붙이고 속이 개운하지가 않아서 땀을 좀 흘리려고 등산객 청주에 사시는 근데 그게 방송에는 그게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기사화되지. 저는 제가 만난 지인의 친구인데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산갈치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잡지는 못했고 6m 80cm 짜리 승천하다가 떨어진 그 산갈치를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룡산에 있을 때 이 천지의 문이 열릴 때는 천지가 찢어지는 막 그런 신음소리가 있어요. 웅 하는 막 자연이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주가 찢어지는 그 법렬이 우는 소리.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실제로 용이 승천을 하는데 그 산용을 우리는 지룡이라고 해요. 바다의 용을 해룡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왕사신기에 나오는 자청룡 우백호 할 때 순서는 바뀌었어요. 자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우청룡 자백호가 됩니다. 도인들이 보는 방위는 그때 태왕사신기에 나오는 그 청룡이 실제로 있고 황룡이 있으며 황룡은 황금색 용입니다. 그럼 보통 다 천부경 신장들하고 수호신들하고 만나는 게 거의 다 황룡이에요. 그 다음에 진룡이 있습니다. 진룡 참진자 써서 그 막 용궁에서 사는 어마어마한 날개가 달린 그런 용을 말하는데 유니콘처럼 말이 왜 유니콘이 날개가 있는데 제가 왜 산갈치 얘기를 이런 21세기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여러분 그 갈치가 있죠. 산갈치 제가 목격할 때 그 청주에 그분도 살아있는 걸 잡은 거예요. 그걸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에 파셨어요. 암 환자한테. 이 산갈치는 약으로 씁니다. 한센병이 있죠. 나병 환자 한센병. 그거 먹이면 특효다. 한 방에 나사버린다. 그 갈치에 골을 씁니다. 골. 머리에 있죠. 산갈치 골이 왜 머리골이라잖아요. 우리가 골 아프다. 산갈치는 골이 툭 튀나와 있어요. 용처럼 뿔처럼 골이 주먹만큼 크기로 앞에 툭 튀나와 있습니다. 그 산갈치 눈을 엄청 예뻐요. 용의 눈이 정말 그 사슴의 눈같이 닮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눈이 맑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저건 뭐 거짓말일 거야. 저건 속된 말로 뻥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저는 보고도 못 믿었으니
실제로 용이 산갈치가 성천할 때 용이 성천한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산갈치가 성천하는 거예요. 그걸 용이라고 한다. 그땐 도인들이 바위나 나무에 큰 둥치가 큰 나무에 몸을 밧줄로 도반들 시켜 똘똘 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나무가 뽑혀서 사람이 딸려 올라가 버려요. 엄청나고도 강한 토네이도 바람이 다 흡입해서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때 성공하면 다행인데 거의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그 갑질처럼 생선 비늘처럼 용비늘처럼 있는 거, 그게 강력한 돌풍과 토네이도 강한 압에 의해서 비늘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무기가 비늘이 없잖아요. 떨어진 그 산갈치를 우리는 이무기라 그래요. 그래서 비늘이 없고 미꾸라지처럼 미끌미끌해요. 성천을 성공 못했을 때, 실패할 때 떨어지면 거의 다 습지를 찾아 다시 들어가는데, 기진맥진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진짜 안 믿으실 거예요. 저 또한 처음 보고도 기가 막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산갈치가 있죠. 4m 이상 되는 산갈치, 몸통이 50cm 넘는 그런 은색에 막 눈이 부셔서 태양에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산갈치가 자세히 가만히 보면 그 은색 안에 표피처럼 그 껍질 속에 까만색의 용비늘처럼 감고 있어요. 그 생선 특유의 비늘을. 회색, 진회색처럼 완전한 까만색은 아니고. 그래서 용문신 같은 거 보면 전부 막 진한 회색처럼 비치고 푸른색으로 비추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신화 속이나 전설 속의 용을 그 산갈치 모양을 그대로 그립니다. 우리처럼 용을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로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이 녀석들이, 산갈치 이 녀석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오리처럼 물갈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 속에서. 근데 아주 뭉텅하고 오리처럼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자라다 나는 것처럼, 그래서 뒤뚱뒤뚱 이렇게 오리가 걸음 걷듯이 엉덩이 뒤뚱뒤뚱 하듯이 산갈치가, 여러분 이 말이 믿기기나 합니까? 이렇게 오리처럼 산갈치가 두 발로 습지를 턱턱턱턱 걸어 다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천할 기문이 열리고 그걸 용혈이라 그래요. 용맥이라 그러는데, 산에는 다 혹시 삼각산의 그 북한산의 이름인데 용혈봉이라고 나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문중에서 수련했던 신부님한테 서울 쪽에 삼각산에 가서 제가 가르쳐준 도법대로 이 하늘도 개벽 공부하는 신부님인데, 접하신부라고, 그분이 금강진인 코드를 타고났더라고, 개벽 코드를. 그래서 내가 꼭지를 따주고 있는데 그분이 용혈봉이라고 삼각산에 있다 하더라고, 북한산. 그 용혈이 머무는 곳을 용맥이라 그래요. 그걸 뒤뚱뒤뚱 물갈퀴 같은 게 진화해서 오리 물갈퀴처럼 자란 그 산갈치 발이 뒤뚱뒤뚱 걸어서 거기를 어렵게 기다시피 걸어서 뒤뚱뒤뚱 자기가 용맥을 찾습니다. 그런 영물들은, 살아있는 생물은 곧 영물이잖아요. 오래되고 하다못해 주남저수지 같은 데가 40년 된 잉어가 보면 우리 키만한 게 있는데 눈을 봐요. 그 눈을 보면 잉어를 못 가지고 갑니다. 도로 놓아주지. 그건 잉어의 눈이 아니에요. 영물의 눈이지. 그래서 자기가 신령스러운 지맥을 찾아, 그걸 용맥이다, 용혈이다, 용의 혈자리가 흐르는 땅이다, 지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용맥이라고 해요. 거기를 가서 성천할 준비를 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강력한 토네이도에서 용오름처럼 위에서 아래를 빨아버려요. 그래서 해수면에 있는 기압차로 해서 해수면 토네이도라고 하잖아요. 기압 토네이도, 폭풍우, 용오름 같은 거 제주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전부 산갈치가 성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갈치 수명이 몇백 년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21세기에는 와닿지 않는, 무슨 갈치가, 물갈퀴가 진화해서, 근데 그게 완전한 오리발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뭉텅그리 되는데 그걸 땅을 딛고 뒤뚱뒤뚱 가는 거 보면, 여러분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대인으로서 정말 믿기지 않는 불가사의하고 신령스럽고도 신비한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6m 80cm짜리 몸통 50cm 넘는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 40분, 40몇 분 본 적이 있는데, 성천할 때 저도 어마어마한 저 나무에 둥치 묶었는데 잠깐 쉴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산갈치가, 그 녀석이. 그럴 때 바위로 옮겼습니다. 저희 상자가 저를 묶고, 그 상자는 자기가 완전한 석굴 속에 들어가고 성문을 닫아놓고, 제가 계룡산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고, 머리만 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리산에서. 여러분 상상 안 돼요. 머리가 이만해요. 곰머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상상을 안, 수염하고 뿔처럼 골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산갈치. 그 눈을 한번 봐요. 그게 생선의 눈인고 갈치의 눈인가. 그건 영물의 눈이에요. 영물은 신령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오름은 제주 앞바다에 실제로 토네이도처럼 기압골에 폭풍 해수면에 맞닿아 있는 기압골에 상층과 그 상층에 있는 그 기압과 저 해수면에 있는 기압 차이, 기압 압의 차이로 토네이도처럼 폭풍우가 부는 건 맞지만, 그 폭풍우를 이용해서 해수면에서 용이 승천한다는 그 사실. 그때 용은 여러분이 막 조폭에 나오는 거 막, 그리고 중국 문양에 나오는 그런 용이 아니라 실제로 산갈치가 승천하고 등천한다는 그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보너스로 불오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데, 누가 불로 방화를 한 흔적도 없고 살인을 한 흔적도 없는데 일부분만 자연 발화돼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걸 자연 발화라 그러는데, 해수면에서 실제로 여러분 유전 개발되는 거 있죠. 석유, 휘발유. 막 이런 석유 개발할 때 불기둥이 솟아오르잖아요. 대형 파이프에. 그것처럼 해수면에서 용오름처럼 불오름이 일어나는 그런 장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실제로는 못 봤고 실상에서 명상하다가 한번 딱 봤어요. 4차원 비물질을 5, 6도 있는 지역에서 스크린에 스스로 비춰서 자연 발광이 될 때 딱 5, 6도에서 불오름이 일어나는 걸 22초 정도가 봤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장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오름은 산갈치가 오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용궁의 대신들이 천부성에 들락거릴 때 불오름을 통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천기의 기운은 강력한 불기둥이 섭니다. 그런 석유 식초할 때 그런 건 인위적이고 현대의 과학적인 그런 석유가 개발되는 거고, 그건 하늘까지 맞닿지 않고 파이프 바로 위에서 몇 미터만 불 기둥이 올라가는 거고, 용오름이 토네이도처럼 막 이래 용이 막 승천하듯이 이렇게 모양이 꽈배기처럼 토네이도처럼 이렇듯이, 그걸 사실은 메비우스 띠라고 해요. 메비우스 띠 8팔자로 요렇게 그걸 또 궁궁을 할 때 궁궁을 반 쪼개놓은 거다. 궁궁이 2개니까 궁 하나씩 쪼개놓은 모양이다. 활시처럼 반달처럼. 그게 불오름이 일어나는 건 용궁에 대신이 있어요. 용궁의 대신들이 의전회의를 하는 곳을 수강전이라 그러는데, 그 수강전에서 가장 위대한 신선이 천진간도 있고 그 미라칸도 있고 많아요. 신선들 이름이 그 수강전의 최고의 대신인데, 그런 용궁의 사신들로 천부성에 이렇게 심부름을 갈 때가 있어요. 전부 다 신선들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수강전 안에는 날개가 있어서 육지로 날아다니고 이럽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계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두꺼비도 그냥 업을 관장하는 두꺼비가 있고, 그 업을 또 따로 관장하고 따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황금 두꺼비가 따로 있고, 천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계 공부하고 도계 공부할 때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진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용궁엔 수강전이라 그래요.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꼭지를 따기 힘든 게 용궁줄입니다. 그 용궁줄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야 돼요. 저희 선원에도 몇몇 보살님들이 물의 기운을 타고난 보살들이 있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부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그분들 복은 거기까지더라고요. 용궁은 타내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신령스러운 성계에 머물 수 있고 합일할 수 있습니다. 그 유불선 기운 속에 포함된 용궁의 기운줄이 용궁줄이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행정실을 수강전이라고 그래요. 용궁 안에 있는. 대신들 회의하고 전부 신선들이고 진인들입니다. 따라서 불오르면 그런 미락한 천진각 이런 수강전과 천부성에 있는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고 길이고, 용오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올라가서 산갈치가 등천하고 성천하는 장관, 그런 조건, 그런 성천하는 그런 원리, 이런 거 잘 헷갈리지 마시고 용오름 일어날 때마다 지리산에 사는 노천 도인이 엄마, 아빠 혹은 친구야, 저때 여보, 저건 노천 선사님이 그러는데 시내에 사는 4,000m, 5,000m 사는 산갈치가 성천하는 거래 하고 한바탕 웃어주십시오. 재미로. 이상 산갈치 이야기였습니다. 용오름과 주제는 산갈치가 아니에요. 용오름과 불오름이란 이렇게 들어갈게요. 언제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자문 구할 일 있으면 문자 치셔도 좋고, 제 카스에도 들어가도 좋고, 블로그에 등록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거리로 잘 승화시켜서 서로 부딪히는 건강한 부딪힘이 있더라도 전부 다 진화하고 도판의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따뜻함에 합류하시고 거하고 부드러움에 귀속해서 여러분이 가족을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줄 줄 아는 그런 가슴 따뜻한 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산에서나마 기도드립니다. 이상 용오름과 불오름이었습니다.